안녕하세요. 117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목에 나간 것처럼 얼마 전에 아주 코엑스와 서울시를 핫하게 달궜던 2022 키아프하고 프리즈 전시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미술 전시회였는데요. 한국판 전시회와 그리고 또 영국판 전시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두 미술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 이제 전시 산업, 우리가 실제로 우리 뭐 여기 시청자분들이시라든지 저희 학생들이 관심 갖고 있는 전시 산업은 어떤 형태로 변화를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M 컨설팅의 대표이신 이영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도 화면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고 말씀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분이신가 검색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설치 미술도 하시는 것 같고 미디어 인터랙티브 아트 이런 작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하석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작가님은 미술 활동을 하시니까 이제 실제로 그 미술과 관련된 관점에서 이 프리즈 전시회가 키아프랑 같이 개최되는 부분에 있다가 좀 의견을 주실 것 같고, 먼저 시작은 VM 컨설팅의 이영주 대표께서 사실 뭐 브런치에 관련돼서 글도 올리셨고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예.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네. 예. 그 사실 지금 이 요청을 1시간 전에 받아가지고요. 제가 그러게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일단 뭐 키아프나 이제 프리즈가 뭔지는 뭐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리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키아프가 이제 2002년에 처음 한국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이제 횟수로 한 20년 된 이제 아트 페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키아프 자체 이제 매출이 한 700억 정도, 또 프리즈가 한 5천억 정도, 그래서 한 5일간 대략 한 매출이 한 5,700억 정도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추산입니다. 이제 그쪽 미술계에서 추산하는 거고, 또 관람객이 한 10만 명 정도 해가지고 지금 뭐 데이터도 보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그 키아프가 했을 때보다 거의 뭐 10배 이상의 이제 매출 상승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아프가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아트 페어로서 굉장히 이제 20년 동안 성장을 이제 많이 해왔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프리즈가 올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시에 열렸던 이제 프리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떤 해외 행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결국 장소겠죠. 그래서 이 장소를 사실 이제 코엑스 를 개최 장소로 설정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지만 프리즈가 이제 코엑스에서 했으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이슈화 시켰는데, 그중에 한 5가지 정도가 이번 쇼의 이제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시 개최를 통한 어떤 대형화, 그러니까 쇼가 이제 대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 바이어나 아니면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몰리는 현상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효과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리즈가 그러니까 어떤 베뉴에서 열리면 그 베뉴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다 전시장이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쇼도 그런 어떤 프리즈 위크라는 이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뷰잉룸이라고 해서 이건 사실 이제 아트 바젤이나 이제 프리즈 같은 양대 아트 페어가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온라인으로도 그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열리면서 어떤 이제 매출의 확대, 또 사실 아트 페어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적인 저는 이제 전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세일즈를 극대화하기 수단으로 이제 온라인 뷰잉룸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유망주들을 발굴하는 무대가 굉장히 또 프리즈가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거물급 갤러리의 어떤 그림들을 또 작품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쇼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키아프하고 이제 프리즈가 동시에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술에 관심이 많은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어떤 좀
예술 작품에 대한 소장 또 이런 재테크의 붐과 좀 이렇게 결합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키아프와 프레이즈가 동시에 열리면서 어떤 효과들을 이제 거두지 않았나 관람객 동원해서 그런 성공적인 면이 있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올해 프레이즈가 그 삼청동 갤러리 많이 있는 공간 또 한남동 또 뭐 강남 이권의 수많은 이제 갤러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통해서 각 그 작은 미술관에서도 그 프리즈와 결합된 어떤 특별 전시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이제 예술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사실 이제 많이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시 우리 같은 이제 트레이드 쇼 하는 분들도 좀 많이 참고할 만한 사례였던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고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온라인 뷰잉룸이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세일즈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트바젤이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예술 작품들을 온라인에서도 이제 팔 수 있는 창구를 이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시에 이제 열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 유망주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신인들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의 어떤 대표적인 신인 유망주들을 발굴하는 자리가 프레이즈 서울의 또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망주들을 이제 발굴해 내고 또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노출시키는 자리가 이런 프레이즈 서울의 또 특징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에는 그 우리가 왜 그 케이스티파이 갤러리 그 뭐야 핸드폰 케이스에도 요새 많이 협업을 하는데 뭐 그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작가 또 우리가 뭐 에곤 슐레 같은 우리 뭐 예전에 그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예술가들의 실제 작품들 또 그림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볼 수 없었던 특징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제 기억으로는 아트바젤을 유치하려고 아마 굉장히 그 코엑스나 킨텍스 쪽에서 예전에 많이 그 노력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아트바젤을 사실 아트바젤이 스위스에서 시작했지만 아트바젤 마이애미, 아트바젤 홍콩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왔는데 아트바젤도 결국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아트바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했었는데 좌절이 됐었죠. 근데 사실 이제 올해 프리즈가 온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결국 이제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이따가 토론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내년에는 또 이제 송현동으로 간다 안 간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그러니까 거래를 위한 전시회가 어떤 공간에서 열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완의 과제로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언론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개체로 이제 장점도 있지만 좀 문제점도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키아프는 죽고 프리즈에 다 몰렸다. 그래서 사실 프리즈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동시개체가 과연 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인지 그럼 내년부터는 또 분리를 해서 뭐 개최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숙제를 남겨 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이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가 사실 아트 페어이지만 저는 이제 트레이드 쇼를 하시는 주최자나 그런 분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저는 주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시를 활용한 어떤 전시 공간의 확장 개념 또 유망주를 발굴한다는 건 사실 이제 무역 전시로 보면은 그 또 유망한 어떤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좋은 기업들을 좀 큐레이션 해 주는 기능들도 사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온라인 뷰잉 같은 경우는 이미 뭐 CES나 이런 데도 많이 인제 온라인 전시를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온라인 전시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온라인 뷰잉룸은 이제 그야말로 어떤 세일즈에 특화된 그 세일즈를 위한 기능으로 굉장히 디파인을 잘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떤 작품이 오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에곤 슐레나 이런 바스켓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 뭐 굳이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프리즈가 많이 보여줬다는 걸 보면서 그런 어떤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어떤 트레이드 쇼에도 좀 적용할 만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좀 제 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작가님께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뭐 마이스 전시회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미술 작품 뭐 우리 이영주 대표가 프리즈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아트 일종의 마켓이다, 아트 페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프리즈 전시회가 프리즈 뭐 다른 해외에서 하는 것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됐던 프리즈 전시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사실 제가 프레지는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올해 있었던 아트 부산, 네. 부산에서 있었는데, 아트 부산에는 갔는데, 네. 아트 부산에 제가 들어가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줄을 아트 부산에요? 섰는데, 예, 아트 부산이 올해 제가 지금 정확 기억은 못 하는데, 봄인가 여름에, 언제 있었죠? 맞아요. 예, 네. 봄과 여름 사이에 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예, 예.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제 아는 분이랑 같이 갔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입장하는데. 예, 1시간 입장 반 걸렸고, 백스코에서 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백스코에서 했는데, 예, 백스코에 제가 입장할 때 그렇게 길게 입장해 본 적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꼭 기다려야 되나, 예, 엄청 짜증도 나는데,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프리즈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데만, 네, 뭐, 이렇게 몇 시간이 걸려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VIP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서 굉장히 핫한 그런 이제 전시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갔다 온 사람 얘기는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9월 24일 날 코리아 아트마켓 포럼이라고 이 한국의 작가 경매 갤러리 아트페어 컬렉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거기에 포럼 신청해서 네.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키아프랑 프리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많이 그, 나왔고, 네네. 한국에 이렇게 프리즈 같은 뭐 세계 뭐 3대 미술 전시회 중에 하나다. 뭐 여러 얘기가 많은데 이런 미술 전시회 아까 뭐 부산에서 1시간 반 걸려갖고 들어가셨다. 이게 이렇게 핫해진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팬데믹 상황하고도 좀 많이 이제 좀 연관이 된다고 하고요. 사실 제 얘기가 아니라 일단 이제 아트마켓 포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각종 기사에서 나와 걸 좀 종합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그 팬데믹 상태에서 느껴진 어떠한 이 압박감 있잖아요. 네. 압박감 같은 게 그런 이 새로운 그런 아트마켓을 바라보는 그런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꾸며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아트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향유가 MZ세대로 넘어가면서 네. 실제로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에 이제 작품을 구매를 이제 MZ세대에서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코리아 아트마켓 포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마이스 산업과 연결이 되면서 마이스 산업은 이제 뭐 보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거든요. 저도 네. 이제 회사 다닐 때 IFA나 CES를 10년 이상 가봤기 때문에 너무 네. 재밌는데 네. 그동안에 이 아트 페어는 진짜 막 그림을 진짜 살 사람만 가서 이제 가는 좀 접근이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약간 세대가 MZ 세대가 구매력이 올라가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에 불이 꺼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그 붐이 맞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예,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그런 거. 실제로 좀 4, 50대에 좀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국의 경제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미술이라는 거를 이제 투자로 보는, 뭐 아까 뭐 30대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코로나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인테리어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정말 비싼 작품들, 뭐 아주 진짜 몇 천만 원 하는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투자의 시장으로 이런 해외 전시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해봤었는데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 투자는 제가 들은 바로는 MZ 세대들은 투자보다는 주로 이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네네네. 작품 구매가 있고요. 그 이상의 구매는 그 이상 가액 구매는 구매 의향이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4, 50대가 됐을 때 네.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을 때 딱 작품을 사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거든요. 이제 네. 1,000만 원 넘어가는 작품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작품의 구매층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저, 훨씬 좀. 이 아트페어란 어떤 마이스 산업의 큰 축인 그런 부분이 이제 더 확대가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지금 좀 작가님처럼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해외 아트 페어가 국내에 들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는 건가요? 전혀 그 해외 갤러리들은 그냥 해외 것만 갖고 들어오니까 우리 국내 작가들하고는 뭐 관계 없는 거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외 그 키아프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프리즈가 들어올 때 네. 한국 작가 여기 다 그 갤러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네, 네, 네. 작가들을 보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한국 작가들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아, 글로벌 갤러리들한테, 네. 갤러리들과 그런 예. 컬렉터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한국 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이 대표님, 다녀오셨잖아요. 그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공간 전체 구성은 사실 뭐 무역 전시회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맞아요.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이제 이게 부스들이 워낙 화려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목공은 화이트 큐브라고 하지만 이제 네. 어떤 각 부스마다 어떤 디자인들, 특히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코엑스 안에 홀 안에 전시회뿐만 아니라 그 비올 로비 앞에. 공간, 로비 네. 공간부터 이제 네. 어떤 예술 작품과 어떤 뭐 맞아요. 정원 같이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그 전이 공간이라는 말을 좀 잘 썼는데, 그러니까 아, 뭔가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출입구 자체를 음, 어떤 그 트랜스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음, 그러면서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컨셉을 네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어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 어, 전시회들도 그러니까 사실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이 공간인데, 전시회라는 것이 네. 그런 것들과의 어떤 그 예술과 실은 무역이 만난다는 공간이 음. 저는 이번에 아트페어가 보였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비올 앞에 이렇게 정원처럼 꾸며놨던 그 공간이, 그리고 키업 전시회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정원 꾸몄던 분의 감독의. 제가 그 공간을 보고 저도 뭐 코엑스 대표님한테까지 그 공간이 그대로 있는 게 좋아질 것 같다. 비올 앞에 그렇게 너무 진짜 아늑하고 좋은 공간이 생겨갖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저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이 대표님 말대로 전시회를 보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사람들의 약간 뭔가 기대감과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키아프하고 프리즈하고 우선 부스를 설치하는 회사가 달랐고, 프리즈는 그 부스 제작하는 업체를 아예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외에서 다 직접 갖고 와서 그걸 다 부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림 거는 그 인력도 해외 자기네가 직접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그 사람들이 그림을 다 취급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명 자체가 좀 달리 구성이 됐더라고요. 전 가서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어둡게, 밑에 키아프보다는 조명이 약간 어둡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전시회 하면서 뭔가 전시회에 우리 공간을 어떻게 구성한다라는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겠다.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각자가 알아서 막 부스를 짓는 거고, 아무렇게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막 배치하는데,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조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다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공간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세텍하고 코엑스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또 제가 세텍은 뭐 키아프 플러스인가 뭐 해갖고 이제 약간 작은 갤러리, 제가 듣기에는 그런 갤러리들은 세텍에 더 이제 같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분산됐을 때 과연 지금 프리즈에 이제 3층에 올라갔던 전시 관람객들이 1층 키아프로도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세트까지 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안 갔거든요. 저도 코엑스만 다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배치가 어,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몰입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네네. 몰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한국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몰링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사실 그 공간,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놓고 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코엑스하고 세텍하고 뭐 셔틀을 왕복시킨다거나 어떤 이동 네. 간의 편리성을 줬으면 모르겠지만 음, 그냥 분리를 시켜놓는다면 안 가죠. 음, 그래서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실은 텐트 전시들의 문제점도 텐트는 음, 한동의 사이즈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다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시키면 결국에는 이제 동선상의 어떤 문제 음, 또 그 몰입감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코엑스가 작아서 뭐 그런 걸 수도 네, 있고 그쵸, 그쵸. 다 예. 못 들어갔었어. 그래서 그런데 공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음, 확장할 수 있는데 그 음. 동시개체를 이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어, 무슨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이 대표님 발표 중에 서울시를 다 곳곳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시 주최자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작가님, 이제 관련돼서 미술과 관련된 다른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에 가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도시를 브랜딩 하는데 이런 예술, 뭐, 문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관여라 그럴까?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즈가 런던에서 유명하잖아요, 먼저. 네. 그래서 프리즈 기간에 또 그 위성 전시로 이제 그 주 아트페어라고 또 합니다. 주? 예, 동물원 네. Z5라고 해서 네. 런던 동물원 옆에서 하는 이제 아트페어인데 네. 이게 이제 프리즈 아트페어에 못 들어가는 작가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 약간 그 하위 이제 주 아, 아트페어로 네네네. 굉장히 또 나름 또 인기가 있거든요. 어, 그 메인 갤러리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제 작가들이 네. 를 초대해서 하는 게 주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세택의상 그 키아프 플러스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 그럼, 그 키아프 플러스도 조금 더 브랜딩을 하려면은 조금 더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키아프의 하위드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되고요. 좀 전략을 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이런 그 기간 전체에 이제 그 아트페어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은 외국 분들도 오시고 또 한국 네. 또 작가들도 많이 그런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어익었을 때 음, 그 서울 곳곳에 그런 그 예술적인 행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음, 면들이 전체적으로 이 서울이란 브랜드를 음, 굉장히 좀 사실 뭐 고급지게 이런 좀 음, 더 풍성한 깊이 음, 있는 그런 예술의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음, 도시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런던을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런던은 그런 행사가 없어도 굉장히 그 예술적인 그 음, 분위기가 여러 소위 그 지하철만 들어가 봐도 그런 음, 굉장히 분위기 있는 연출들, 예술적인 음. 연출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서울은 거기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 왜 영국은 설치물, 왜 런던은 왜 런던은 막 미술 전시가 열리는 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술적인 느낌이 이렇게 나는 걸까요? 뭐가 이게 다른가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런던을 가보면은 작품 같아요. 모든 그 어떠한 그 네, 포스터나 네, 이런 오브제들이 다 작품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작품이 아니고 그냥 설치물이라고 하거든요. 작품이 어, 아니고 그냥 설치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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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물은 사실 이제 네. 이력도 없고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그냥 또 갖다 놓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는 어, 광교에 있는데도 여러 가지 그 동상들이 있는데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이런 이력이 전혀 없는 그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 설치물이라고 하거든요. 작품이 네, 아니고. 네, 네.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는지도 전혀 표기도 안 돼 있고 이런 음, 그런 이제 약간 그 내력이 없는 그런 설치물들이 있기 음,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런던은 가보면은 포스터 하나도 되게 이제 작품처럼 보이고 물론 좀 이국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걸 더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음, 조금 더 그 예술에 대한 인사이트 깊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조금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은 세우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작품은 작가랑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네, 작가의 자존심도 세워져야 되고 네, 뭐
뭐 작가를 또 약간 좀 우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약간의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면에서 어, 약간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저희가 이제 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어, 단순히 네. 구조물이나 설치물을 세우는 게 편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조금 예술적인 인사이트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그냥 모르고 여쭤보는데, 뭐, 우리 이 대표님이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근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그런 해외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디자인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총괄 감독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갔고, 혹시 뭐, 예술적으로, 미술이나 이런 데 조예가 있는 사람이 도시 전반에 막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지하철역에는 뭘 넣고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해외에는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DDP에서 네. 몇 년 전에 그 도시 건축전인가? 그 네. 전시회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그게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도시 어, 전체를 디자인하고 도시 전체를 네. 어떤 전문가가 네.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음, 설계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 도시 건축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런 설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메타버스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온라인 이런 게 강화되다 보면 이제 실제로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가고 싶은 매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력들을 이런 제가 어제 아까 뭐 오전에 들어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뭐 어떤 회의 자리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뭐 발표하시기를 이런 미술 전시회뿐만 아니라 뭐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서울을 전반적으로 약간 예술을 좀 입히는 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 지금 이 대표 그 배경 화면도 저기가 어딘가요? 빌바오, 구겐하임. 구겐하임이죠. 예. 그 구겐하임 미술관을 딱 가리고 계셔갖고 지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음악 미술 뭐 아니면 뭐 공예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뭐 무용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곳곳에서 어떤 딱 위크가 결정돼 갖고 곳곳에서 개최가 된다면 그러면 서울의 이미지가 과연 바뀔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또 생기던데 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하 작가님이 전문인데. 하 작가님 전무세요? 작가님 그러면 네네네. 네. 제가 그 작년에 네. 그 초대를 받아서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벨기에 그 라이트 페스티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예. 그 작품을 한 200kg 되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가서 한 어, 3주 정도를 설치를 일주일 설치하고 3주 전시를 했는데 그때 라이트 네. 페스티벌에 한 10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때 코로나가 좀 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네. 10월이었는데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 브뤼셀을 어, 걸으면서 작품을 이제 관람을 음, 했는데 그 작품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굉장히 수준이 있는 작품들이 오고 저도 이제 한국 대표로 나가서 이제 그런 전시를 하고 왔는데 그 네.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 약간의 그런 부분은 이제 도시 이 디자인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그 도시마다 색채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음, 브뤼셀에 주는 색채, 음, 그때 왔던 작가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 우리나라에서 보통 라이팅 페스티벌 같은 데 나오는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좀 연등 행사가 많거든요. 등을 가지고 나는 루미나리에도 컨벤션 있대, 루미나리에. 루미나리에 네. 있는데 어 그 확실히 브뤼셀하고는 그 톤 앤 매너가 많이 제가 아까 다른 작가님 작품을 네. 봤더니, 그 라이팅 전시회 왜 초대받았는지 알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건지 모르셔갖고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못 가봤지, 모르지만 약간 상상이 되긴 하거든요.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는, 뭔가 지금 그 브뤼셀의 라이팅 전시회는 우리의 루미나리에나 연등 전시회와는 완전 달랐을 거다라는 게 상상이 되긴 하는데, 그러게요. 예. 그런 모습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런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나라마다 또 특색이 있어서 음, 뭐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어떤 특색을 살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예산을 부어서 훨씬 더 그 다채로운 공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산을 절대 줄이면 안 된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 도시, 그러니까 음악, 예, 그러니까 꼭 미술이 아니라 다른 장르의 네네네. 일과 같이 하는 거는 더 도움이, 시너지가 더 날 거다. 네네네.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사실은 예,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야 되고 사실 그쪽은 예산을 줄이면 줄인 만큼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 생각을 하고. 작가님으로서 아까 우리 이 대표가 이제 지금 사실 뭐 송현동으로 가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리즈가 5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네, 5년 올해, 맞습니다. 예, 올해 여기서 하고 뭐 내년에 뭐 가네 마네 이야기 하는데 작가로서는 이런 전시회는 아트페어는 이렇게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게 더 좋으신 건지 아니면 뭐 장소에 나는 우리는 구애 없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작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볼게요. 저는 컨벤션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아트페어를 보는 즐거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앞에 이제 전시물도 큰 것도 많이 보고 공간이 커야지 이 큰 작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해외 아트페어는 진짜 재미있거든요. 돈 주고 작품을 안 사더라도 가서 그쵸. 즐길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야 또 다음 내가 또 돈이 벌렸을 때 작품을 살 수 네, 있으니까 네, 또 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큰 데에서 하는 게 중요하고 뭐 코엑스 1, 2, 3, 4가 다 써도 좋죠. 지금 실제 다 그렇게 썼어요, 올해. 올해 다 썼어요. 그렇죠. 밑에는 네. 또 키아프도 쓰고 이제 나노스 샀긴 했지만 그쵸. 네. 아, 예, 프리즈가? 예, 예, 그렇죠. 아, 프리즈가 다 쓸 수도 있고 네네네.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주는 그 가능성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음, 예, 그 키아프 관계자가 잘 이제 프리즈와 5년 계약을 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네. 그 계약을 성사시킨 3명의 어떤 그 활동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어,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5년 동안 이제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아니, 좀 그러면 5년 동안 생각합니다. 키아프하고 반드시 같이 가는 건가요? 아마 기간이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 그 프리즈도 한국을 약간 태핑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 네네네. 될까? 이렇게 온 그쵸. 거기 네. 때문에 홍콩 시장이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으니까는 네. 한국 시장으로 온 건데, 예, 지금 뭐 약간 뭐 부정적인 얘기도 들려요. 뭐 한국 그 이 콜렉터들은 작품을 안 보고 돈만 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아, 그냥 작품 내용, 작가를 보지 않고 네, 이 네. 작품 얼마야? 거기에 관심이 음, 있지 작가가 누구야는 관심이 없다고 보통 아, 키아프 그 프리즈 관계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아, 걸림돌인데 아,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컬렉터들은 네. 예, 작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주로 이제 작품의 음, 가격에 관심이 많지. 네. 그 부분이 음, 약간 좀 왜곡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면은 음, 한국 시장이 훨씬 큰 매력적인 그런 그 음, 마이스 산업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대표님, 저희 지금 뭐 하 대표님, 하 작가님 잠깐 말씀 주신 아트 바젤, 홍콩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하면서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아트 바젤도 서울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아트 페어가 뭐 다 있는 도시가 있는지 좀 잘 있겠죠? 있을 텐데 가능할까요? 아, 둘 중에 하나는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다시 이게 양대 전시회가 저는 도시에서 이렇게 동시 개최가 아니, 동시는 된다면 아직 뭐, 예, 예. 하나는 봄, 가을이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한국 시장을 높게 본다는 뭐 그죠? 반증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지금 그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간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엑스에서 프리즈를 한다면 예를 들면 아트바젤은 뭐 동대문 DDP에서 한다던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베뉴가 좀 받쳐줘야 되는 거고 또 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트페어 그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아트페어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미술관 갤러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사실 그런 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조금 있으면. 근데 네. 네. 컨벤션 센터는 하루 종일 있든지 뭐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오히려 더 재밌고 즐길 수 있고 음. 또
수많은 뭐 비즈니스 상담이라든가 컨퍼런스나 이게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컨벤션 센터들이 사실 더 수용할 수 있게 좀 해 준다면은 뭐 음. 아트 바젤은 봄에 하고 뭐 프리즈는 가을에 하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술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닐까. 예. 음. 아니 뭐 오늘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그 케아프하고 프리즈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저도 이번에 새로 배웠어요. 그런 그 해외 갤러리들의 뭐 거기 보면은 갤러리 이름 밑에 막 그 자기네 갤러리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쫙 써 있는 뭐 전 세계에 막 갤러리를 갖고 있는 그런 갤러리도 있고 또 그냥 뭐 그 작은 갤러리도 있고 이런데 그런 다양한 갤러리들이 갖고 나오는 작품들이 저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프리즈가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피카소도 나오고 되게 어마어마한 진짜 우리가 미술관이나 가야지 볼 수 있는 작품들을 그 사람들이 막 성경도 있더라고요. 막 몇천 년 전 성경도 있고 막 이렇던데 '이런 거를 갖고 나오나?' 했더니 그 갤러리의 위상을 그러니까 첫 번째 전시회이기 때문에 '갤러리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 그날 프리즈가 개최되고 할 때 인천공항이 그 문을 연 이래로 개인 여객기가 가장 많이 뜨고 내린 게 프리즈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행사를 봤었는데 그런 행사가 우리 한국의 뭐 미술 시장 내지는 경제력의 위상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이 대표님이 발표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뭐 미술 시장이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이스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조금 우리가 실제로 전시회에 뭘 어떻게 좀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아까 그 뭐 그 여러 갤러리들에서 파티하면서 도시를 전체를 활용하는 모습들도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뷰잉룸 같은 것들이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이런 매체 그 마켓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망주 발표, 유망주 발굴하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우리 주최자들도 많이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가 이제 전에 듣기는 하 작가님도 그런 요런 아까 이제 CES랑도 많이 가셨다고 하시면서 이런 그 삼성 쪽에 이런 전시하시고 하시는 일들 도와주셨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상업 전시 이런 저희가 하는 이런 전시회 활동도 하시는 관점에서 이런 미술의 전시회에서 B2B 이런 무역 전시회를 하는 사람들이 좀 보고 배워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하여튼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면서 뭐 그때 이제 이영주 대표님하고도 만났지만은 이제 CES랑 이제 그 IFA 전시 기획자로서 그 마케터로 많이 이제 한 10년 이상을 이제 전자 전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가 아마 제일 재밌었 때고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음.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뭐 그냥 백화점처럼 쭉 나열만 해놓고 별로 이렇게 볼 게 없다. 그냥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제가 다녔을 때 그때 2008년 뭐 9년, 10년, 11, 12년에는 막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했거든요. 음. 조형물 같은 것도 만들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좀 뜸하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뭐 한국 전자전이나 이런 게 또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늘 지금 개최되고 있어요. 예, 예, 그쵸. 네. 그리고 관련 무역 전시들 뭐 가구 전시도 이런 마이크 산업에 되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많고 되게 뭐 강아지 전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펫 네네네네. 산업 전시 여러 네. 가지가 되게 산업별로 많은데 저희 집도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 컨벤션 바로 센터. 앞에 예. 있고 해서 아. 저는 이제 금방금방 자주 보러 다니거든요. 되게 아. 좋아해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좀 사람들이 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접점 포인트를 음. 아트 페어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업종이 뭐 하나의 업종을 이제 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이종 배합을 하는 것도 음음음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런 예술품하고 뭐 전자제품하고 같이 섞어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걸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지만은 그렇게 좀 음. 각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음. 그런 전시회도 지금 아트가 많이 좀 부상하고 있으니까 좀 음.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또 음. 나쁘진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어쨌든 전시는 재밌어야 된다. 네네. 예, 재밌어요. 보는 사람이 안 사도 네. 재미있어야 된다.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아. 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도 혹시 뭐 막 끝내기 전에 혹시 오늘 이제 이 케아프나 프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으시면 또 최종 네, 멘트 부탁드립니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드라마 전시회 만들 때 네. 느꼈던 게 마이스 하시는 분들은 방송이나 영상을 잘 모르고 또 음,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 만드는 분들은 전시나 마이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인제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인제 사업을 했었는데 뭐 가면 갈수록 사실 이게 이제 융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가 최근에 그 리빙 디자인 페어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그 풍등 미디어 아트를 가져와 가지고 음. 그 리빙 디자인 페어 동시 개최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인제 어 전시든 뭐 공간이든 돈을 벌려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체류 시간이 늘어나려면 그렇게 그냥 따닥따닥 바둑판 모양으로 부스만 깔 게 아니라 음, 사실 인제 그곳에 갔을 때 어떤 독특한 경험이라든가 음, 아니면 그게 인제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영감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스 쪽에 좀 녹아들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웬만큼 우리나라 이제 마이스도 성장이 돼 있고 음. 그렇다면은 그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제 그런 어떤 오프라인만의 경험 마케팅이 음. 이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인제 그게 되려면 어떤 예술적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상이나 어떤 디자인적 콘텐츠에 대한 음. 것들이 좀 녹아들어야 될 것 같고 사실 홈페이지만 봐도 저는 약간 씁쓸한 게 이런 프리즈나 아트 바자에 보면 굉장히 UI가 예쁘고 네. 홈페이지만 봐도 가고 싶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지 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네. 부분들이 좀 마이스 쪽에 좀 어떤 미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또 음. 콘텐츠적인 부분들이 좀 결합이 된다면 음. 한 번 더 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긴 한데 실제 뭐 우리 프리즈 같은 경우에 이야기 들어보면 VIP 티켓 같은 경우 27만 원에 팔렸었고 그냥 기본 입장권도 7만 원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입장권뿐만 아니라 참가업체의 이제 참가비 이런 것들 자체가 저희 일반 전시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은 고가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전시회들이 그런 경험 마케팅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라는 거. 이거를 내 돈을 투자해 갖고 한번 맛을 보여주고 다 값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뭐 값을 올려 갖고서는 그다음에 뭐 경험을 제공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이렇게 오픈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뭘 더 바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고민이 더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약간 관점에서 프리즈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술적인 뭐 접점의 포인트도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체류 시간이나 UI UX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더 감각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입장료가 됐든 참가비가 됐든 그런 부분들도 현실화시키는 것들이 지금 시점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갖고 저희 이제 프리즈하고 키아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시간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